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예산 관련해서 저희 파트너스 외에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은 매년 400개 기간 이상의 국회 파트너스 분들의 예산을 맞춤형으로 작성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왔습니다. 벌써 1200개가 넘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랐던 점은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예산을 기간의 사업 계획 없이, 기간 생각 없이 그냥 작년 결산 금액을 예상해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맡긴 업체에서 저희 말고도 해주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해오셨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전년도 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군구에서 통과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대행해주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대표님 기간에 피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일을 편하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 예산을 대충 하는 게 아닌가, 맞춤형 예산이 아니라 그냥 대충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 천천 박사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23년도에도 또 우리 대표님들이 기간 사업에 맞춘 예산을 작성하실지, 아니면 그냥 2022년 기준으로 대충 맞춰서 예산을 작성하실지 여부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선택하실 것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나와서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찍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3년도에는 예산 시에 기간의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꼭 하셔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가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 우선 평가 지표 중에서 사업 계획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이 각각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지, 실시하였는지,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복지, 포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상황에 따라서 또 내규에 따라서 대표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맞춤형 예산을 작성하셔야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매년 기간마다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이 평가 점수는 요원한 일이고요. 이 평가 점수를, 평가 지표 관련해서 사업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 점수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포상까지 사업에서 최소 5점에서 9점까지도 연관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예산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에 대한 나비 효과는 평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평가에 대한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예산을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2023년 예산은 사업 계획 맞춰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 맞춤형 예산을 짜야 되는 두 번째는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저희가 7년간 1200개 기간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을 진행을 해오면서 파트너스에서 탈락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스 탈락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기관들 들어온 결과, 재무회계 규칙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 자체도 모르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무시하시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산은 모두 다 계산해서 사용해야 된다, 예산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그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고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은 대충 짜서 보고를 해놓고 실제 지출을 하실 때, 집행하실 때도 나는 그냥 회계 맡겼으니까 막 쓰면 되지, 맞겠지, 몰라, 책임 안 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지금도 많고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영상 여러 가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장기요양 기간 같은 경우엔 재무회계 기준으로 위반을 했을 때 회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간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실사례에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예, 물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시 보고하면 되지, 그러고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진짜 살펴보니까 예산에 진심이 아니신 그런 기관에서는요, 솔직히 추가 경정 예산을 보고한 후 지출, 그러니까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써요. 일단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을 연말에나 몰아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의 기관들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맡긴 회계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대표님들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리 사업 계획을 준비해서 맞춤형 예산을 우리 기간에 맞게끔 좀 이게 정확하게 볼륨을 책정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2023년도에 맞춤형 예산을 하셔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자체 예산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영상 찍었는지 재작년에 영상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지급 수준하고 세부사항 그리고 임직원 보수일람표가 맞는지 여부하고 1, 2번 코드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적정 여부들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작성을 할 때 2019년 이전 장규영 지정 심사 없이 설치만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때가 장규영 재무회 규칙 간 나와서 이게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때는 시군구 보고가 어려울 게 크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래요. 실제 해보지 말아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86.6%의 인건비가 장규영 급여 비용 대비해서 넘어야 하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또 따지고 들면 한 명 한 명 각각의 선생님들의 월급도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맞아야지. 그리고 인건비 아까 퍼센트까지 맞아야지만 승인이 납니다. 그냥 시급 5% 올랐으니까 그전 월급에다 1.05배 곱해가지고 인건비 1.05 해가지고 이전 결산 금액 곱하기 해서 대충 맞춘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려로 너무 일이 힘들어져요. 반려 뭐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힘들죠. 결론에는 그냥 한 번에 통과를 하시려면 제대로 작성을 해서 그냥 내시는 게 그래야지 통과 빠르게 하는 길입니다. 괜히 며칠 빠르게 가려다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3년 예산 그리고 꼭 기간의 사업 계획에 맞춰야 되는 맞춤형 예산을 짜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영상 드리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실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파트너스 기관들의 예산 작성도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고 저희 대표님들 문의하시게 되면 기존 파트너스 대표님들께 소홀해지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솔직한가요? 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문제만 내놓고 답은 안 줄 거냐 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파트너스가 아닌 시청자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예산을 위해서 국회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7년간 1200개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둔 예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사업별로 시청하신 대표님들의 사업에 맞춰서 가장 알맞는,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장 알맞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천천박사가 해당 자료를 우리 기간에 맞게 변경해서 예산을 직접 짤 수 있게끔 프리미엄 영상을 함께 보내드리면 기관 내에서 대표님이나 사업계획 담당자가 변경을 하셔서 보고하실 수 있거든요. 예. 뭐 보고까지는 제가 영상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파트너스 아니신 대표님들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산을 짜실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책을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닌가.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도 저한테 일 만든다고 원망하지 않겠죠. 물론 지금이라도 저희 국회의원 파트너스로 가입하신다면 제대로 뭐 맞춰서 해드리면 되지만요. 이렇게 해도 저희 국회의원에서 업무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리면 금액은 최소로 한 3만 원 정도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대행 업체에 회계를 맡기고 계시지만 직접 한번 짜보고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그런 대표님, 아예 직접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손을 대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맞춤형 예산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예, 이 부분 시청에서 보시고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한 해결책도 다 드렸으니까 저는 천천박사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지금 예산 기간이라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신청서를 링크로 넣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서 2023년도에도 쾌적한 회계 시작하시기를 바랄게요.